느낌 뭐 아니면은 요런 느낌. 이게 너무 누워 있는 거 별로 안 좋아. 이렇게까지만 하는 거야. 확실히 형은 네, 약간 요런. 그런 성향까지 이겨내 버리는 사람이네요. 진짜로. 어떻게 누워 있어요? 그냥 저는 무조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요. 왜냐면 왼쪽으로 누워야지 역류성 식도염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항상 누워가지고 이렇게 TV를 봐요. 진짜로. 아 진짜? 네. 아니 근데 진짜로 근데 너무 이렇게 있으면 좀 나는 너무 그래서. 전 늘 누워 있어요. 약간 저는 일어나 약간 있는 거 싫어하거든요. 얘네 집 놀러 가잖아요. 네. 그러면 수도승 같은 분들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 네. 느낌처럼 그냥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항상 누워 하루 있어요. 종일. 저는. 조셉은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제일 먼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를 닦아요. 이를 닦고 기도를 해요. 그게 약간 예인 것 같아요. 아 우리 또. 예. 이를 닦고 어, 커피 한 잔 내려 마시고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이를 닦고 커피를 먹어요? 예. 치아 누래질 순간. 아 진짜? 근데 이건 다른. 저는 이 닦고 커피 마시는데. 커피를 마시고 이를 닦지 않아 원래?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아침에 뭘- 일어나면 입이 최근 고물가까지 거쳐서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데요. 실제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은 매년 12조 5천억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만 기준금리가 3%포인트 상승했으니까 이자 부담이 37조 원. 원들에게 막대한 성과급과 퇴직금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들의 돈 자치를 지적하면서 고금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4대 금융그룹이 지난해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40조 원. 2021년 실적보다 14% 늘며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소비자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예, 이 보신 것처럼 고금리로 그래서 인해서 전체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는 그 비율이 모두 40%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생활비에서 많은 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것을 못 버티게 되면 이제 주택을 내다 팔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가뜩이나 지금 벌어진 수익이 40조 원입니다. 또 이렇다 보니까 퇴직금 성과급으로 돈 자치를 벌였다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일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영끌족들, 30, 40, 심지어 20대까지 네. 영끌족이 있었는데요.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생활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국내 이제 4대입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네. 포함되어 있듯이 지금 막대한 이익을 쌓았기 때문에 상생 차원에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차원에서 일부 이제 취약계층 이런 쪽에다가 금융 지원을 하는 쪽으로 환원을 해라. 그래서 최근에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를 갖다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어야 되고요. 또 다른 것은 뭐 제가 은행에다가 뭐 수수료를 내고 네. 환전을 하거나 이럴 때 수수료를 안 낸 다른 사람이 동시에 자기도 공짜로 환전을 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없어야지만 금융당국에서 계속 뭐 예금 금리 지나치게 올리지 말아라, 대출 금리 지나치게 올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고 뭐 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는 것은 당연히 관치금융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한국의 금융산업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에 뭔가 저어되는 측면, 은행의 수익성이 김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면서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쌍방울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김모 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매제로 쌍방울 자금을 총괄한 금고직입니다. 알리아던 자금 중 공출구가 넘어간 게 있습니까? 달러가 북한에 전해진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사업 과정에서 590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이 중 용처가 불분명한 100억 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2018년 10월 방북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옥류관 유치 등 북한과 6개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북측의 스마트팜 사업 500만 달러 김모 씨가 어제 구속이 되면서 앞으로 쌍방울 의혹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영장 실질 심사도 포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뭐 그거는
굉장히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당연한 것 같고요. 넉넉히 인정될 것이고 또 증거인멸 혐의 같은 경우에도 쌍방울 그룹 자체 내에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부분도 이미 기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도 마찬가지고 공범들이 대부분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금고지기 김 씨 입장에서도 사실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 차라리 영장실질심사를 불출석하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쌍방울 그 그룹 자체 이 소위 말하는 비자금 형성부터 돈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 지금 현재 관련된 수사들을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사의 완전한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많고 그 부분이 예. 자, 변호사비 대납은 뭐 차치하더라도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대신 대납을 했다는 거. 네. 자, 이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일단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그와 관련해서 저희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고 예. 이재명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공문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돼요. 예. 뭐 아예 입증을 못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겠다 그런 말 그대로 무능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명확하게 뭐 이재명 대표 관련이 있다 없다 제가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검찰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의 사업이고 이재명 대사가 계속될 거였다면 이걸 과연 보여주겠느냐 여기서 나올 수가 있겠군요.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을 열심히 했다고 국방부 훈련한테 나와는 이제 유인세 당시에 이제 대통령 를 호수아비나 칼 보건 훈련을 자, 이런 것을 하는 그림을 제가 이제 많이 보면서 한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치 않아 한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을 규정할 때 막연한 개념으로는 그 징후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인격화 사용하는 건데 정치권에서도 무슨 후폭풍이 불었습니다. 박상도 말씀을 아들에게 줬던 게 아니라 아들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받더라도 아버지에게 백과사고 준 것이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아버지 관계가 끊어지나요? 부자 관계가? 아들에게 준 거 맞죠? 이건 도대체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화천대유라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들을. 그러니까 박상도 의원이 김만배 씨와 원래부터 친분이 있었고 아버지가 소개해서 갔고 그 아버지의 그 여러 가지 영향력을 이용한 그런 행동을 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따지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권순일 대법관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검찰이나 법원이나 그런 걸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이것은 무능하게 진실의 눈을 감은 그런 판결이 아니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0원 무죄 판결을 놓고 여당에서도 검찰이 해줘하지 않거든요. 검찰의 어떤 정의를 향한 진정성 의도적인 과주 내지는 공익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서 본질은 기업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일정과 관련돼서는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첩보 동의안 가결이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것을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가장 좋은 소재. 국민들이 설득당하는 것이 대표에 의해서 맞아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중요한데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건 사실 현재로서는 그런 명분은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지금 검찰이 뭐 한동훈 법무장관도 국회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지난 정권에서 철저히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뉴스에서 들었는데 물론 이제 청년 정의당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청년 정의당은 정의당 소속이긴 하잖아요. 이 청년 정의당 대표가 한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 체포에 대한 가결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특검할 소리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스스로 없다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고민을 하는 것이 저는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이게 그냥 가결 뭐 이런 거는 의원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고요. 제가 볼 때는 한번 고민해 보실 것이 이게 구속 영장은 심사를 검찰이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수사를 받치기 위한 단계가 이렇게 막 참여할 수 없거든요.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먼저 결단을 해버리면 그와 같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 모든 걸 빨아들인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고 현재로서는 고정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렇게 되면 결국 또 극단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설사에서 법사위를 무슨 조정원이 찬성해서 통과하고 아니면 법사를 얻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없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콘스티튜션이라는 나라에서 콜레라가 창궐하면서 백신이 준비됐죠. 세계보건기구는 백신 투여 배출을 2회에서 1위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계 지진에 2차 재난까지 겹치면서 생존자들의 삶은 하루하루 위협받고 TV에서 대만은 겨울의 끝자락에서 소금으로 가는 시기에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춥고 가난한 시절에도 지조와 품위를 지키는 청렴한 선비의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또 매화는 마른 시나 기림에서 영혼을 맑게 해주는 꽃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네, 아직 쌀쌀한 겨울이지만 남쪽으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으로는 머릿속 파도가 강하게 제주에는 내일 아침부터 모레 아침까지 비가 내리며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변에는 날이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게 한두 개겠니? 여행도 많이 다니고 건강관리도 좀 하고 근데 제일 하고 싶은 건 금융. 요즘 보험 좋잖아. 내 라이프에 맞춰주지 재산관리해주지. 이젠 영무회계가 보험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니. 라이프를 나른다고 헤비 라이프. 내가 40대 말이야. 또 이런 틀에 박힌 행위식 공격을 하고 있어요. 와 근데 일단 그래 현재 확인해 보니까 1771만 트위터가 나오고 32,000개 리트윗 23,000개가 인용됩니다. 트위터 대단하네. 어떻게 조회수가 1770만이 나와. 그도 그렇게 쌍욕, 고격, 모목, 캔방, 저격, 일본 불매운동, 비하, 강의 상남자는 올려치기, DJ 생파하려고 팬들한테 누가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커브 치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앞뒤 안 보는 상남자라는 무용담을 말하는 거예요. 상남자라는 소리를 썼다고 그게 논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팬들한테 거짓말 쳤다는 거. 김희철은 슈퍼주니어의 인기에 대해 이야기하죠. 2018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폐막식 무대를 언급했다. 슈퍼주니어는 2018년 9월 2일 열린 폐막식 무대에 올라가